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설 연휴, 명절 연휴 들어갔는데 정말 즐거운 연휴 보내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즐거운데 북한 인민들은 결코 즐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군은 동계 훈련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동계 훈련이 완전 개판이다 라는 증거가 나왔고, 6.25 때 우리 대한민국을 완전히 휩쓸어 버렸던 그 T-34 전차를 집중 운영했던 105 땅크 예단이죠. 거기에서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또 지금 또 북한 인민들은 완전히 그냥 똥판, 난장판이다 라는 상황이 있는데요.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던 그 내용들 지금 다시 보도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북한 현실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때 아닌 분뇨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말 그대로 똥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각지에서는 주민 간의 물리적인 충돌까지 벌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퇴비 생산 과제를 달성하지 못하면 장마당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온갖 사회적 제약을 부과하는 당국의 정책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퇴비의 주요 자원인 인분을 놓고 치열한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고 RFA가 1월 28일 보도했습니다. RFA는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함경북도 청진의 한 공동 화장실에서는 남의 동네 화장실의 인분을 몰래 퍼가던 주민들이 해당 지역 주민들과 몸싸움을 벌였다라며 최근 퇴비 생산 과제 때문에 주민 간의 마찰과 다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이유는 당국의 황당한 퇴비 패스 제도 때문입니다. 당국은 모든 기관과 기업소, 농장, 인민반, 심지어 학교에까지 매일같이 퇴비 생산 할당량을 제시하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장마당 출입을 금지하고 생활 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세우는 등 온갖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이 때문에 한 덩이의 인분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화장실 야간 보초를 세우는 등 웃지 못할 희극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매일 할당량을 제시하고 3월 초까지 1인당 300kg의 퇴비를 가져오라고 엄포를 놓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 먹은 것도 없는데 인분까지 바쳐야 하느냐 라며 반발하면서도 당국의 위협이 무서워 치열한 인분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부족한 인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내에 있는 하수처리장 바닥의 퇴적물을 퍼가기도 하고 썩은 물을 섞어 인분으로 속여 당국에 제출하는 등 꼼수를 쓰기도 하는데요. 하다하다 이제는 인분이 귀한 자원 대접을 받으며 주민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만드는 이런 자들로부터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선거 정말 우리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됩니다. 북한이 이제 화학 공장이 잘 안 돌아가고 하니까 비료가 없으니까 농업 생산량이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지금 퇴비를 가지고 농토를 또 비옥하게 좀 만들어 놓고 나중에 파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퇴비를 1인당 300kg 가져와 라고 했다. 그래서 퇴비 패스 300kg 냈다라는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자들은 장마당 출입을 못해. 그럼 지금 장마당에 못 가면 밥을 먹고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를 들어서 너는 마트 못 가, 상점 못 가, 편의점도 못 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죠. 지금 우리 백신 패스하고 거의 똑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백신 하나 맞기 싫은데 좀 의학적으로 좀 검증도 안 됐고 불안한데 라고 해도 이거 없으면 식당도 못 가고, 물론 이제 마트는 그렇게 안 되게 됐지만 그렇게 되니까 불편해서라도 맞게 되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금 미지수인 상태에서 그렇게 굉장히 걱정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이런 걸 지금 북한은 또 퇴비만 있습니까? 또 인분 패스 있죠. 그 이제 분토, 그러니까 인분하고 땅하고 이 흙하고 섞어서 분토 또 가져와. 분토 패스, 퇴비 패스,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정말 또 놀라운 것이 이게 할당량을 채워야 되는데 지금 1월이지 않습니까? 1월이면 학생들은 방학이죠. 거기다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원격 수업, 비대면 수업하죠. 우리나라도. 그래서 거기다가 추가로 방학이라서 학교도 안 가는데 일부러 학교에서는 또 학생들을 방학인데도 학교로 부르는 겁니다. 왜? 숙제를 내줘야 되니까. 이 학생들 니들도 300kg 가져와 해서 학생들에게까지 이걸 부과를 하는 거예요. 정말 기가 차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에는 마을이 있고 그러면 마을 공동 화장실이 있는데 그 공동 화장실이 이제 푸세식이니까 그게 이제 인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른 마을 사람들이 몰래 와서 퍼가다가 들키면 싸움 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지금부터 4월 25일까지 전국민 축제 기간을 선포를 했죠. 그래서 이 전국민 축제 기간을 통해서 뭐 하냐? 김일성, 김정일 동상,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이런 거 밤새도록 그때까지 4월 25일까지 밤새도록 지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보초 써야 되죠. 2일 1조씩 기가 차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생화, 조화도 안 되고 생화, 북한의 꽃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생화 또 매일 안 시들도록 갖다 바쳐야 되고 4월 25일까지. 근데 그 동상과 초상화, 그림, 상징물 이거 밤새도록 보초 쓰는 것도 열받아 죽겠는데 이제는 변소까지, 공동 변소까지 2인 1조로 보초를 써야 됩니다. 왜? 다른 마을에 와서 퍼가면 자기 마을 사람들 장마당에 못 가니까 이런 식으로 똥 때문에 주민들 간에 이간을 만들고 사이가 나빠지게 만들고 그 때문에 싸움까지 일으키게 만드는 이 북한 정부, 그 정부를 오매불망 흠모하는 자들, 그 자들 중에 하나가 참 대한민국 최고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이 웃지 못할 현실, 우리가 빨리 정상화시켜야 됩니다. 뭉쳐야 됩니다. 흩어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북한군 내에서도 최정예 부대로 불리는 대남 침공 작전의 선봉부대에서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정예 중의 최정예라는 부대 수준이 이렇다면 나머지 부대의 상황은 안 봐도 뻔하다는 조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지상군의 최정예 부대로 여러 차례 오중읍 7연대 칭호를 받은 근위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 사단이 최근 동계훈련에서 전차 전복 사고를 냈으며 이 때문에 부대가 시끄럽다고 데일리 NK가 1월 27일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의 북한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 부대는 최근 동계훈련 기간을 맞아 야간 산악기동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산악도로를 주행하던 전차는 산 중턱에서 균형이 무너지며 추락했고 이로 인해 전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전차에 탑승했던 병사 2명이 심한 중상을 입고 후송됐는데요. 총참모부는 검열 결과 이번 사고는 훈련 양 부족에 따른 조종수의 조종 미숙에 따른 것이며 사고의 책임 역시 전적으로 조종수에게 있다라고 결론내었고 이는 곧 부대의 반발로 이어졌습니다. 해당 부대는 경사가 급한 지형에서 무리하게 훈련이 강행이 됐다라며 이런 훈련을 지시한 상부에 불만을 표출했는데요. 총참모부는 이 부대는 선대 수령들로부터 전투력 있는 부대라는 평가를 받아온 부대이고 곧 태양절과 광명성절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런 부대가 이런 사고를 냈다는 것이 알려지면 곤란하다라며 조종수와 해당 부대 간부들에게만 책임을 묻고 사고를 덮으려 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총참모부의 주장대로 북한군 내에서도 제105 땅크 사단은 훈련량이 가장 많고 가장 최신의 장비가 지급되는 북한군의 최정예 기갑부대인데요. 이런 부대조차 조종 미숙으로 전차가 벼랑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벌어지는 상황을 보면 북한군의 전체적인 수준은 안 봐도 뻔하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105 땅크 사단, 유경수, 근위서울 유경수 부대죠. 이게 6.25 때 서울에 들어왔던 바로 그 부대입니다. 105 땅크 예단이었죠. 당시 6.25 때 북한이 동원했던 T-34 탱크가 총 242대인데 그 중에 한 100여 대 정도를 이 105 땅크 예단이 장비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부 전선에서 치고 들어왔고 그래서 서울로 들어왔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보병사단에 다 배속을 했었고 그런 부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위 서울 유경수 사단 이렇게 부르고 사단이지만 실제로는 군단급 마이너스 부대예요. 우리가 치면 7군단입니다. 7군단 기동부대. 기동부대의 최고 부대죠.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차 중에서 가장 좋은 전차는 이 부대에 들어갑니다. 성군호 125mm 주포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성군호 전차. 그리고 T-62 계열 중에서 가장 발전된 버전인 폭풍호 전차 115mm죠. 이런 전차들이 대부분 여기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고 지난 열병식에서 보여줬던 북한판 에이브람스 전차라고 불리는 그 이 전차가 지금 뭐 양산됐다라는 보고는 없지만 그게 양산됐다면 당연히 이 105 사단에 들어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동계훈련 하다가 야간은 사실 어렵긴 어렵습니다. 근데 야간 주행을 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뭐 2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하는데 자 이런 상황은 보면 결국 이제 이 총참모부에서 검열을 해보니까 훈련량 부족이다. 훈련량 부족하죠 당연히. 이 기름이 없는데 무슨 훈련을 합니까? 전차가 한번 움직이려면 기름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갑니다. 거의 수백 미터 단위로 1리터씩 들어가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연비를 어떻게 북한이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훈련량 부족하죠. 또 전차는 말이죠. 이 조종수
가 앉아서 조종하는 메커니즘이 일반 차량하고 달라요. 그래서 장갑차는 우리가 승용차 운전하듯이 또는 트럭 운전하듯이 앞을 보고 앞을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전차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해치를 닫아놨는데 이 해치 아래에 조종석이 있고 조종석은 여기 해치에 있는 잔망경 같은 거 이걸 보고 이제 조종을 하는데 이 잔망경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하면은 저도 하도 궁금해가지고 전차 조종석에 앉아봤는데 이렇게 조종합니다. 제가 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밑으로 거의 눕다시피 이렇게 누워서 위를 봅니다. 위를. 그럼 잔망경 위에 있어요. 그래서 잔망경이 꺾어져서 이 유리창을 조그만 유리창을 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위를 보고 이렇게 앞을 운전해야 되니까 이게 평상시의 메커니즘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장갑차나 일반 트럭은 앞을 보고 운전을 해가는데 이건 위를 보고 누워서 거의 눕다시피 해서 위를 보고 운전을 하니까 이게 제대로 훈련량이 확보가 안 되면 이거 훈련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 육군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 전부 뭐 그냥 조종석 얼굴 내놓고 이렇게 조종하고 해서 제발 밀폐 조종 좀 해라 라고 주장하고 육군 참모총장들 만날 때마다 제발 참모총장님이 검열할 때 밀폐 조종을 했는가 안 했느냐 여기 가산점 좀 주세요. 그래야 대대장들이 밀폐 조종할 거 아니냐. 아니 50억짜리 요즘 뭐 K2 같은 거 100억짜리 탱크 사가지고 조종사가 얼굴 내놓고 조종하면은 소총탄에 맞아도 그냥 전차 하나 그냥 퍼져버리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럼 100억짜리 전차 뭐 왜 사냐. 그래서 밀폐 조종 안 하면 감점은 없어도 밀폐 조종하면 가산점을 주면 대대장들이 그거 안 하겠냐 라고 이제 해서 요새 우리 한국 그 육군 전차들은 조종수들이 제가 뭐 현장에서 보니까 밀폐 조종 꽤 잘해요. 왜냐 그전에는 병사들이 조종을 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간부들 즉 하사 중사 이런 부사관들이 조종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아주 뛰어나죠. 과거에는 병사들이 이등병 들어오면 야 너 조종석 가. 그러니까 제일 열악하니까 포탑 안은 옹기종기 모여 있으니까 좀 따뜻하고 좋은데 조종석 혼자서 밖에 있어야 되니까 싫거든요. 그래서 신병 오면 너는 조종석 그리고 짬 차면 포탑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포수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제일 고참은 탄약수는 사격할 때 아니면 탄약 가지고 뭐 밀어놓고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앉아서 좀 쉬면 되니까 제일 고참 병장은 탄약수 이런 거 했는데 이제는 이 전차가 제일 중요하니까 조종수가 부사관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잘해요. 그런데 북한은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사고가 났다. 그러니까 총참모부가 야 이런 엄청난 메이커 부대가 최고 메이커 부대가 이런 사고를 냈다. 이거면은 인민들 사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니들 이거 밖에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했다라는 것인데 이 오중흡 실현대라는 칭호를 7번이나 받았다 그래요. 이게 우리가 지금 최우수 부대입니다. 오중흡은 김일성하고 항일 빨치산 투쟁을 같이 했던 사람이고 목숨으로 김일성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뭐 그들은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오중흡이가 지휘했던 그 부대가 7연대입니다. 그래서 오중흡 7연대라는 이 칭호를 받으면 그해 최우수 부대다. 전군 최우수 부대다. 이건데 이 105 땅크 사단이 북한의 지금 뭐 70년 역사 속에서 전군 최우수 부대상을 10분의 1을 받았고 또 최근에는 또 오중흡 7연대 칭호도 안 주고 있어요. 뭐 할 게 없는지. 아무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메이커 부대에서 이런 사고를 냈다. 북한군 훈련량이 이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툭 치면 탁 잡아지게 돼 있어요. 이거 겁낼 필요 없습니다. 저는 뭐 항상 주장합니다. 그래서 북한이 계속 미사일 도발하면 확 쳐버리면 된다. 북한이 진짜 핵무기 완전 전력화하기 전에 몇 년 안 남았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확 때려버리자 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